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13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국민들의 이 같은 물음에 대법원이 어제 최종적으로 답했습니다. 다스에서 252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89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다스의 실제 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JTBC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의 호칭을 이명박 씨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징역 17년 확정 소식을 듣고 이명박 씨는 법치가 무너졌고 나라 미래가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 다시 수감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구치소에 들어갑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 씨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회사 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에서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16개의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선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9억 원가량 늘어 형량이 늘었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씨가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241억 원 등 총 252억 원을 빼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성그룹에선 다스의 미국 소송비 명목으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삼성이 뇌물을 준 배경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 사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용한 것도 뇌물로 봤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 원에 대해선 국고 손실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한 것에 불복해 이 씨가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BBK와 도곡동 땅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계속해서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어제 판결은 이 씨의 거짓말 주장이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는 이명박 후보를 양파처럼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온다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기한 게 BBK와 도곡동 땅 그리고 다스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돌아온 건 물론 강력한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모두가 상대 진영의 음해라고 주장한 겁니다. 도곡땅이 어디다고요? BBK가 어디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결국 의혹을 아는 채로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임기 동안에도 다스는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변함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크게 불거진 건 퇴임 이후. 하지만 역시 답변은 같았습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스 관련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해줬단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뒤로도 모르쇠는 계속됐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 정말 관여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럼 김백준 씨한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대법원은 13년 동안 이어진 이 씨의 부인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대법원은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유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대 핵심은 삼성그룹에서 받은 89억 원가량의 뇌물입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스는 2009년 미국에서 BBK 투자자문에 투자한 돈을 되찾기 위해 김경준 씨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의 유명한 대형 로펌을 선임합니다. 검찰은 다스가 이 로펌에 내야 할 수십억 원의 소송 비용을 삼성 측이 대신 내준 정황을 발견하고 이명박 씨를 기소할 때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돈이 뇌물이라는 건 1심 때부터 인정됐습니다. 61억 8천만 원의 뇌물이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선 27억 원 정도 는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보를 받아 추가로 대납한 돈을 찾아낸 것도 뇌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소송비를 대신 내준 대가는 2009년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 단독 사면이었던 걸로 결론 났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보낸 자수서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소송 비용을 대신 낸 것에 대해 나중에 사면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한 게 사실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대가를 준 게 분명한 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재상고해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비판 글에서 촉발됐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자 검사들은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며 더욱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과 함께 기사 링크를 올렸습니다.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피의자의 면회를 막은 의혹 등에 대한 기사로 지난해 게재됐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검사는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 게시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글은 검찰개혁을 문제 삼는 검찰 내부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 장관에게 반발하는 글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사단 막내로 꼽히는 이복현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지시한 합동감찰에 대해 합동감찰이 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내부 게시망에 올렸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커밍아웃하겠다고 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자신을 보좌했던 강남일 고검장이 있는 대전 고검과 이복현 부장검사가 있는 대전지검을 찾았습니다.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좀 등도 두들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니까. 윤 총장의 공개 일정은 8개월 만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나란히 초경합지인 플로리다로 향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두 후보가 같은 날 플로리다 맞대결을 펼치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판세를 뒤집은 지 이틀 만에 바이든 후보가 또다시 앞서가는 등 초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가 격전지 중에 최대 격전지 플로리다에서 결국 맞붙게 됐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중부 템파로 날아갔고 바이든 후보는 남부 브로워드 카운티에서 유세를 하고 다시 템파로 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군중을 동원하는 등 무모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We're never going to lock down again. We locked down, we understood the disease, and now we're open for business, and that's what it is. I'm not going to shut down the economy. I'm not going to shut down the country, but I'm going to shut down the virus.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30% 이상 오른 것을 놓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높고 좋은 것이라며 반색한 반면 바이든 후보는 여전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상반된 인식으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네, 둘 중에 누구든지 경합주들 가운데 29명으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플로리다를 놓치게 되면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 그러니까 270명을 누가 확보하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4년 전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의원 101명이 걸린 경합주 6곳을 싹쓸이하며 306명을 확보했고 힐러리 후보는 232명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경합주를 빼고 그때와 결과가 같다고 가정할 경우 바이든 후보는 38명만 더 얻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는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우세를 굳히고 플로리다를 얻으면 당선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It's up to you. You hold the key. If Florida goes blue, it's over. It's over. 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플로리다를 놓치면 계산은 더 복잡해집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를 잃게 되면 승산이 희박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플로리다를 비롯한 경합주들의 전반적인 판세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뒤집은 지 불과 이틀 만에 바이든 후보가 평균 1.4%포인트 차이로 다시 앞서며 엎치락 뒤치락하는 접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도 동률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는 바이든 후보가 각각 0.6%와 4.3%포인트 차이로 앞서지만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6에서 8%포인트가량 바이든 후보가 우위에 있지만 투표율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섣불리 승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두 후보 모두 놓치면 위험해져서 사활을 걸고 있는 이 플로리다 지역인데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때문입니다. 루이지애나주, 조지아주 등에서 사망자 3명이 나왔고 250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집 높이의 절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강한 바람에 도로 위 나무와 전봇대는 통째로 뽑혔습니다. 최고 시속 175km 강풍을 동반한 2등급 허리케인 제타가 현지 시간 28일 오후 미 남동부 해안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현재는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해졌지만 제타가 휩쓸고 간 지역 곳곳에는 피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And one of them almost fell on me, so it was really scary. It was really scary. 루이지애나주를 포함한 6개 주에선 250만 가구와 사업장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이지애나주 50대 남성은 강풍에 끊어진 전기선에 감전돼 사망하는가 하면 미시시피주에선 해안가 선착장에서 허리케인 영상을 찍다 불어난 바닷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남성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습니다. Everyone please be off the roads and be where you need to be safe for this storm. It's going to be quick, but it's going to be brutal. 미 국립기상센터는 제타가 내륙을 가로질러 해상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곳곳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베트남을 강타한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 피해가 났는데 사망하거나 실종이 된 사람이 90여 명입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야자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건물 지붕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난 28일 시속 145km의 강한 비바람을 아는 제18호 태풍 몰라베가 베트남 중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꽝남성에는 어제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3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9명이 숨지고 45명이 실종됐습니다. 28일 오전에는 꽝웅 아이성과 잘 나이성에서 주택이 붕괴돼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27일 오후 베트남 동쪽 해상에선 어선 2척이 침몰됐습니다. 이 때문에 선원 26명이 실종됐고 이 중에 1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와 실종자는 모두 합해 94명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시설물이 파손돼 이재민 4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민들도 주택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를 당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태풍 몰라베는 현재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기상당국은 내일까지 최고 700mm의 비를 더 뿌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베트남 중부 지방에서는 이달 초부터 몰라베가 접근하기 전에도 홍수와 산사태 등으로
130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되는 등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